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저희가 같이 싫어해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라디오 땡땡땡을 싫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사를 봤거든요. 아, 층간소음. 네, 역시 이 문제네요. 문제는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사는 동안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소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요. 오늘 소음에 대해서. 네, 네. 소음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죠, 제대로. 네. 소음이 이 사전적 정의로도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쵸, 뭐가 될 수 네. 있는 소리죠. 어떤 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또 노이즈잖아요. 노이즈. 이 노이즈를 하면은 막 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연상되는데,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간단한 소음인 잔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소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에서 굵직하게 나올 만한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 정말 네. 문제죠. 그런 생활소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교통소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좀 다양한 소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로님 네. 같은 경우는 소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음이 뭔가요? 저는 우선 당연히 네. 층간소음이 떠오르고 이제 발바닥 소리부터 해서 발바닥 소리, 그 쿵쾅쿵쾅. 그죠, 쿵쾅쿵쾅. 이 네. 쿵쾅쿵쾅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요즘 좀 쿵쾅거리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쵸. 그런 소리부터 네. 청소기 믿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생활소음이죠, 생활소음. 생활소음 같은 것들. 저는 교통소음. 자동차들이나 네. 그런 그 소리 좀 싫어해요. 왕 밟아대는 소리 있잖아요. 갑자기 막 네, 무서워요. 순간 그 그쵸. 길거리 있다가 놀라게 되죠. 네, 막. 확 돼가지고 그 소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동네 가서 좀 하세요. 왜 자꾸 그 사람들 많은 공간에 와가지고 제가 무항 봤을 때 밟아대는 건지 모르겠는데 밟는 그 네. 운전자 한 명만 즐거울 거예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소음.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기차 소리 같은 거는 저도 듣기 좋아요. 그냥 구궁구궁 하는 소리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소리도 엄청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나 이런 것도 있고 비행기는 공장도 있고 네. 비행기 소음 같은 것도 엄청 커가지고 수능 날은 아예 비행기도 그쵸. 못 뜨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듣기 평가를 네. 위해. 하나의 어떤 큰 소음인 거죠. 그쵸. 듣기 싫은 소음. 또 다양한 소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는 교통소음도 얘기하셨는데 교통소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락션 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들으면 그냥 클락션 소리가 네. 되게 길게 누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맞아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클락션 소리가. 그쵸. 정말 짜증을 네, 표하는 느낌이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라는 느낌? 그렇죠.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짜증난다, 좀 꺼져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쁜 소리로 연구를 잘하지 않았나 싶을 네. 정도로 클락션 소리도 빡한 싫고. 소리도 있고 그 소리도 있죠. 개소리. 진짜 애완견 이런 건가? 이게 약간 의중적 의미가 있는. 아니면 헛소리. 두 개 다죠, 두 개 다. 그렇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말 멍멍 개소리 또 듣기 싫을 때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개소리를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큰 개들 있잖아요. 울림통. 저는 무서워요. 그렇죠. 큰 개 소리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유머 짤 같은 것 중에 개소리 좀 안 나게 하라라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야, 개소리 좀 안 나게 하라. 근데 그것도 보면은 다 같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개를 간수를 못해서 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소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후자인 경우처럼 정말 그 개소리, 헛소리. 그렇죠. 헛소리도 이제 개소리도 한두 번이면 받아주겠는데. 개소리도 이제 몇 개 듣다 보면 좀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개소리는 개소리 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두 개 다 저한테는 두 개 다 소음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그런 소리가 있죠.
칠판 긁는 소리를 엄청 그건 상상만 해도 정말 지금 얘기만 해도 그쵸. 소름 돋죠 그건 소름 좀. 돋지 않아요? 네. 그 상상이 되면서 이 소리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 주파수가 2000에 4000 사이 헤르츠 사이래요. 그 칠판을 긁을 때 소리가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엄청 고역대 소리인데 우리가 인간이 옛날에 그 유인원일 때, 유인원은 아니죠. 원시인일 때, 옛날부터 유인원에 진화를 한 거죠. 예, 그 원시인일 때 위험에 대한 경고의 소리로 인간이 낸 소리가 딱 그 정도래요. 그 칠판 낸 또 소리를 인간이 낼 수 있대요. 성대로. 깍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남아있어서. 그 위협을 감지하는 신호로 하려고 그 소리 그 주파수 때를 이제 위협으로 감지를 하도록 진화를 한 건데 마침 또 칠판 긋는 소리가 딱 위험을 감지하는 소리니까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는 굉장히 좀 싫어하고 피하는 감정을 느껴야 한다. 유독 칠판 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소리는 뭐 짜증나고 말겠는데 네, 그 칠판 긁는 소리는 정말 좀 소름도 돋고 네, 소름 돋긴 하죠. 몸의 반응이 일어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아침부터 네. 못질을 한다든지 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나 시기가 섞일 수 있는데 뭐 저녁에 뭐 노래를 뭐 신나게 부른다든지 네. 이런 좀 고성방가 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괴롭히는 소리들도 다 소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과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 소음이라는 것도 맞아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상황이나 그쵸. 시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음 자체가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네요. 빠른 랩 종류의 노래가 있어요.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흥겨운 노래예요. 이렇게 요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죠. 듣기만 해도 막 신나고 흥얼거리는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그 소리가 흥겹지가 않은 거죠. 정신사납고 정신사납고 뭘 하는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뭐 때려 부시는 것 네. 같고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 시기, 그 사람의 어떤 그쵸. 상태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소음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는 좀 규정짓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뭐 클락션이나 뭐 칠판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저는 이제 확성기 이런 것도 되게 확성기. 좀 싫더라고요. 되게 막 뭐 음, 고물상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과일 장사나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그런 계란 것도 좀 장수 분들 쓰시는 그런 거요? 그쵸. 그런 것도 해서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제 그 소리, 왜냐면 그 확성기 소리는 어떤 아티스트들은 음악 할 때 쓰기도 해요. 그쵸. 네, 어떤 좀 특별한 소리를 입히기 위해서 뭐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소리가 뭐뭐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하긴 했어요. 네. 뭐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다들 싫어하실 텐데 치과 소리는 뭐 다들 싫어하시겠죠. 거의 뭐 소리보다는 거의 위압감, 기억이죠. 기억. 기억, 그런 공포 그런 소리인가? 찡 하는 뭐 윙하는 소리 석션 뭐 있죠. 이런 네, 석션하는 그 꼬로로로로 그 빨아들이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릴 소리 그 있잖아요. 드릴로 네, 저도 옛날에 교정을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치과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 치과 소리에 대한 큰 부담은 없어요. 이빨을 빼고 막 아픈 기억 같은 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누나들이 당시에 잘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치과가 그렇게 무서운 기억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치과 소리를 굉장히 좀 그렇죠. 혐오하시던데요. 공포. 어째 무서워하시고 그런 이제 음, 기억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아이 우는 소리도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애기 우는 애기 우는 소리죠. 소리, 응애응애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나는 애가 싫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목성 크게 하면 저 아이는 좋아하는데 네. 가끔은 뭐 조금 언짢을 때가 조금 있긴 한데 약간 이거는 그쵸.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육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게 아이가 이제 밤낮이 바뀌어 버린 상태에서 밤에 이제 막 울어제끼기 시작하면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장난 아닐 것 네. 같네요. 육아는 진짜 혼자서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대단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급 존경을. 네, 새삼 부모님한테 그쵸.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뭐 아까 네, 좀 심한 거에서 좀 이렇게 내려가면은 식사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칠판 긁는 소리랑 비슷한 그 쇠 긁는 소리가 있어요. 식기끼리 부딪히는 소리. 딸그락거리기도 네. 하고 뭐 딸각거리고 그 쓱싹쓱싹 뭐 긁어 긁어먹는. 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쵸. 그 소리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소리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새소리 오히려 자체를 좋은. 네. 새소리 자체를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싫어하고 소름 끼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나는 소리가 이제 쩝쩝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쵸.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 그 소리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아, 듣기 같이 싫어가지고. 안 먹겠네요. 네. 겸상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겸상을 안 하거나 얘기를 하겠죠. 쉽게 안 고쳐지는 버릇이기도 하고 이 쩝쩝거리는 거 자체가. 좀 유독 크신 분들도 있긴 해서 네. 네, 그런 분들 좀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이게 앞으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하는 것도 좀 스킬이 필요하고 그쵸.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굉장히 많죠. 이 다양한 소리들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소리도 싫어해? 라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아침 알람 소리는 뭐 이건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가장 아침 알람 소리로 싫어하는 게 그 소리더라고요. 그 LG 기본 그거죠. 기본인데 노래인데 굿모닝 하는 노래가 있어요. 분명 음악이에요. 그렇죠. 화음도 막 넣고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해요.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네. 해도 아마 좀 싫어지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어떤 분들 일부러 좋아하는 가수들 목소리로 그 알람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쾌하게 네. 굿모닝을 네. 하는. 대단하시네요, 팬심이. 아침에 깰 때 자기의 최애라고 하죠. 최애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깨워주는 느낌인가요? 부드럽게 뭐 음.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침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알람 소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소리로는 가장 대박인 건 그거죠. 군대 기상 나팔 소리죠. 그거는 인상이 그냥 네. 찌푸려지지 바로. 이거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건 그쵸. 뭐 병사, 간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 느껴봐야 돼요. 이건 뭐 일어나서 맨날 장난 많이 치잖아요. 뭐 휴가 나온 친구가 있거나 네. 각제대한 친구 있으면 이제 네. 들려주면 이제 바로 반응하고 이럴 정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말. 기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그쵸. 없겠죠. 그래서 아침 알람 소리 하니까 또 이 소리도 있다는 것도 있었고, 음, 매미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쵸. 여름 되면 되게 요즘은 근데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매미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겠죠. 환경 영향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긴 네. 해서. 저는 매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름의 소리인가요? 네, 저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매미일 정도로 저는 매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매미의 어떤 생애 주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하고 그런가요? 매미가 또 종류가 많아요. 뭐 애매미, 참매미, 그다음에 매미 전문가 김반장님을. 쭈꾸매미라 가지고 쭈꾸매미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쾌한 그 노래 소리는 참매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듣기 좋고 애매미도 듣기 좋은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꽥 지르는 매미가 있어요. 이런 건가요? 외용도 아니에요. 그 리듬감이 원래 다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위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지르기만 하는 매미가 있거든요. 뭔지 대충 알겠네요. 요즘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 매미들이. 그런 소리도 있어요. 옆방 신음소리도 있었어요. 이런 건 되게 난감하겠네요.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은 있어서 그런가요? 옆방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모텔을 이용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모텔에서 유독 이제 또 목소리가 우렁차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방을 다 뚫고 들어와서 저도 같이 있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뚫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그쵸.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 좀 병원처럼. 가보시지. 우렁차게 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못 겪어봤는데 대학교 그쵸. 때 뭐 자취방, 네, 원룸촌 이런 데서 되게 뭐 고통 아닌 고통을 네. 받는다는 분들도 있는 것 제 같아요. 동기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음, 그게 이제 밤에 이제 위주로 나다 보니까 그쵸. 자야 되는데 다음날 시험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좀 잘 자고 싶은데 이제 그런 소리 자꾸 나기 시작하니까 그쵸. 또 이게 굉장히 좀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예요. 사실 이게 뭐 인간이라면. 시계처럼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네, 아니라 이렇게 신경을 네. 곤두설 수밖에 없는 소리긴 약간 해서. 그 아드레날린을 막 그쵸. 분출시키는 소리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또 짜증 나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소리를 막 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막 욕하면서 엄청 음, 싫어했었어요. 이 소리는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건가요? 사과 깎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껍질 깎을 때 그런 예, 소리인가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 있죠. 뭐 비단 어, 사과뿐만이 아니겠죠. 뭐 과일류 배 뭐 이런 거 배도 다 다. 깎으면 소리 날 텐데. 그러니까 음, 저는 이 소리가 싫은 소리로 나올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근데 제가 서치해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어, 굉장히 소름 돋고 신경 날카로워지는 그런 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네. 그 소리가. 치로님 같은 경우는 사과 깎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기분이 좋죠. 아, 곧 저 사과 내가 먹겠구나. 음, 이런 행복한 이 다음 상황이 연상되는. 왠지 전 그죠. 달달한 향도 나는 것 그죠. 같고. 뭐 빵 굽는 냄새 맡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 것처럼 네. 저는 좋은 소리죠, 저에게. 약간 그 긁히는 소리 같은 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상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저도 좀 의외였어요. 사, 번장님도 뭐 혹시 있으신가요? 뭐 사과 깎는 소리. 저도 찌르면 같아요. 그 듣기만 해도 기분 아, 뭐 좋고 좋고. 달달한 냄새 막 나고 그 사과 깎는 소리 듣는 순간부터 이미 저 코에는 사과 향이 가득합니다. 음,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음, 종이 찢는 소리는 있을만 하겠죠? 뭐 이런. 네. 근데 그쵸, 종이 뭐 찢는 소리가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종이 찢는 소리는 저는 많이 듣지 않아요. 그 학생 때도 그렇고 막 찢는 소리라던가. 저는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저것. 치로님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신경까지 안 쓸 정도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냥 그쵸. 생활 소음 중에서도 그냥 도로 위의 자동차 소리처럼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처럼 그렇게 그쵸. 느껴졌던 소리였던 건데 어떤 분한테는 종이 찢는 소리가 그냥 칠판 긁는 소리랑 거의 같은 급으로 소름이 끼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통이겠네요, 네, 진짜. 굉장히 힘드시겠죠. 비슷한 소리로 이제 스티로폼 비비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소리를 굉장히 좀 어, 싫어해요. 네, 이것도 뭔가 칠판처럼 뭔가 네, 몸에 반응이 오는 소린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삑삑삑거리는 그쵸. 소리라서 그런 거겠죠? 이걸 안 했네. 이 소리는 진짜 다 싫어할 텐데. 모기 어떤 소리, 건가? 모기 소리. 아, 이거는 네. 최악이네요, 최악. 칠판보다 전 더 심할 것 같은 그쵸.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름 때. 근데 작년 여름에는 모기가 거의 없었어가지고 너무 더웠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번에는 재작년이 되게 심했었던 것 같고, 모기는. 네, 작년은 네, 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모기가 그쵸. 없었어요. 너무 더워. 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제 미세먼지가 그러게, 벌써부터.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아이고. 미세먼지는 이제 뭐 차치하고 타자 치는 소리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데 어, 싫어할 만하겠다. 그쵸. 뭐 자기 타자가 네, 아닌 이상 뭐 잘 들리긴 하죠, 사실 네. 타자 소리가. 키보드 중에서 그 기계식 키보드 음, 뭐 축이 여러 개 있더라고. 갈축, 청축, 적축 뭐 이제 아, 눌린 그런가요? 소리마다 다른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청축인가 이게 걸림새 하나도 없이 그냥 직방으로 꽂아버리는 키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종류가 있군요. 네, 그 키보드가 굉장히 소리가 커가지고 음,
공공장소에서는 진짜 함부로 못 꺼낼 만한 키보드를 하던데 어쨌든 타자 소리도 굉장히 좀 시끄럽게 나면은 굉장히 싫죠. 소음으로 느껴지죠. 아까 이제 밥 먹는 소리랑 좀 연관돼가지고 껌을 씹는 소리도 있어요. 짝짝짝 네, 씹는. 껌 씹는 소리 음, 그런 것도 있고 그 비 온 날 신발 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비 온 날 신발 소리가 뭐냐면 이제 비가 오면은 신발이 젖어요. 운동화 같은 것들 그렇죠. 젖을 때 그 신발이 이렇게 쭉 눌리면서 나는 소리 그 소리를 굉장히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떤 소리 가장 뭐 싫어하시나요, 단장님은?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한숨인가요? 지금도 생각나는 소리가 있는데 네. 제가 1편에서 이 방송 아, 1편에서 얘기했던 옛날에 소리가 있어요. 얘기하셨던. 네.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쵸. 사람과 동시에 소리를 같이. 네, 사람이 내는 소리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사람이 내는 소리. 그렇죠. 이게 막 특정인이 아마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좀 특성, 네. 습관 이런 걸 이거 싫어할 수밖에 없을 관련해서 것 네,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할 만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뭐 제가 싫어하는 소리 이런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도 있어요, 입으로. 그렇죠.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싫다 이런 거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음, 호잉 하는 소리 내시는 분들 있어요. 콧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 이 소음 조사를 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싫어했던 네, 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네. 그 전에는 이 소리 생각만 해도 손이 꽉 젖이고 화가 났거든요. 그렇죠.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좀 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도 막 들었을 때 그렇게 막 주먹 꽉 쥐거나 화를 낼 만한 그런 소리가 아닌데 제가 매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한숨을 폭폭 내쉬고 막 그렇죠. 다 부시고 싶고 막 다 뒤엎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 그렇죠. 다 싫어하는 게 다 다양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음, 일편적으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소리여도 네. 누군가에겐 정말 소음이 되는 것 네. 같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음, 아, 나도 싫어할 만했다. 그리고 그렇게 주먹 꽉 쥐고 화를 낼 만했다.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네요. 네. 치로님은 어때요? 어떤 소리가 가장 싫은 소음으로 기억하세요? 저는 뭐 딱히 어떤 소리가 싫다 이런 건 없는데 네. 좀 저는 잠에 되게 민감해서 좀 잠을 괴롭히는 소리, 그러니까 코골이? 상황. 코골이? 코골이도 상관없고 그냥 음, 상황에 이제 뭐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낮잠을 만약에 자는 날이면 낮에 일어나는 어떤 소리여도 상관없는데 항상 제가 잘 때 나는 소리면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잠을 방해하는 소리. 그쵸. 뭐 공사를 막 낮에 하신다거나 뭐 낮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저는 굉장히 이게 짜증 나죠. 특히 뭐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잠잘 때 나는 소리가 가장 짜증 나는 것 같아요. 꿀잠 방해하는 소리만 그쵸. 그건 정말. 짜증나는 것도 없죠. 잠 생각하니까 저 코골이 때문에 엄청 시달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군대 거는 생활 할 네, 땐가요? 엄청 힘들었어요. 군생활뿐만 아니라 그 친구 중에 이제 코골이를 심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가끔 이제 제가 그 집에 놀러 가거나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잠을 못. 자다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팍 찍고 싶더라고요. 막 꼬집기도 하는데도 뭐 일어날 생각도 없고. 굳건하신. 네. 웃긴 거는 저도 코를 골아요. 음, 그래서 먼저 자야 돼요. 그 친구보다. 만약 그 친구 놀러 경쟁이네요. 오면은 경쟁 네. 서로. 저 친구도 빨리 자던가 아니면 밤을 새던가 그 차이여가지고 어쨌든 저도 공감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잠을 방해하는 거 이거는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인 그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음을 왜 싫어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분명. 그 소음이 병증으로까지 심해지면은 청각 과민증이라는 증상까지 나타난대요. 네.
청각 과민증. 그러니까 어떤 청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건데 그쵸. 저희가 좀 지루한 얘기를 할게요. 지루한 얘기인데 저희가 뇌 속에 청각 중추라는 신경이 있어요. 귀에서 중이를 예, 그 고막을 때려가지고 나는 진동을 감지하는 그런 뇌 중에 하나인데 그 뇌 주변에 변연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변연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네,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청각 중추 주변에 변연계가 있고 그러니까 청각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을 변연계로 그 자극을 이동시키는데 변연계가 그 네. 자극을 받고 흥분을 한대요.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대요. 일반적으로 그 뇌 앞쪽인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그 변연기를 통제를 잘 하면은 어떤 소리에 대해서 통제가 잘 되는 편인데 어떤 소음에 대해서는 전두엽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음, 통제를 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연기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뇌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뇌가 미쳐 날뛴다. 분노가 확산되고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가 정말 심하면은 칼부림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것들은. 그것 때문에 이미 시달려서 네, 과민 정말 네, 과민 반응으로 네. 계속 쓰다 보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가 좀 그런 반응을 보여서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뭐 과학이 전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좀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네. 어 2000년도 때 노벨상을 받으신 어떤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이제 에릭 캔들 박사라고 뇌과학자이신데 민달팽이 실험이라는 걸 해요. 이 민달팽이 실험이 뭐냐면은 민달팽이한테 전기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전기 자극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민달팽이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자극에 대해서. 찌르던 말던 전기 자극 주던 말던 처음에는 아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근데 어떤 민달팽이는 자극을 주면 줄수록 점점 예민해져가지고 나중에 좀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민달팽이 하나가. 이 박사가 이걸 보고 아 둔감화 과정이 있고 민감화 과정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둔감해지고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분노가 생길 수가 있겠다. 민감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네. 자극에 대해서 뭐 네.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네.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네. 더 미쳐버리는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겪어온 환경이나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 깎는 소리를 저희는 굉장히 맛있는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어떤 분들한테는 그 소리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 나는구나 좀 쿵쾅쿵쾅 하나 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미치겠다. 너무 시끄럽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나중 가서는 똑같은 생활 소음이 좀만 발생해도 불구하고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엿먹이려고 저 소리 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뇌의 어떤 정상적인 그 판단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좀 지속적으로 소음 같은 거에 노출이 되면 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네, 뭐 신경장애도 초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널리 네, 좀 통용되는 그런 학설이라 해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서 확실히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 옛날에 사무실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좀 기뻤던 게, 저도 처음에 그 사무실에서 나는 그 호행한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반복이 되고 네. 반복이 되니까 뭐만 하면은 호행 호행 소리 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그 잊어보려고 해요. 근데 호행 호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막 작게는 들릴 것 같아요. 네. 호에 이러면서 들려요. 호에 제가 이 소리 원래 싫어했던 게 아니라 이게 싫어져 버렸어요. 그 소리가. 그게 맞겠네요. 네. 싫어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까지 싫어지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후 이해가 관계. 되더라고요. 전후 네. 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숨 쉬는 소리도 싫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사람이 먼저 네. 싫은 거겠네요. 그 감각이랑 느끼는 감각이랑 저희가 느끼는 감정의 중추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싫어하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감정 연결돼서 그 싫어하는 소리의 주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똑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내는 소리도 싫을 수 있겠다. 라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을까. 되게 감정에 지배받다 네. 보니까 감정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겠다. 소음에 있어서도 감정이 좀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내는 키보드 소리까지 다 싫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면은 또 반대로 콩깍지 네. 씌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좋게 들릴 수 있죠. 콩깍지니까 그런 청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그쵸. 면에서도 모든 감각이 다 그럴 것 같긴 네. 하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막 방울 껴도 냄새 막 좋아지게 느낄 수 있고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 막 내면은 어우 이거 뭘 처먹은 거야 이렇게 그쵸. 욕부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좀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쵸. 어쩌면은 소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쩌면은 그 소리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대상이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싫어서 이제 매번 들어야 된다. 숨소리마저 싫다 이러면 정말 어려운데 그 사람이 싫다? 피해야죠. 그러니까 난감하네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나오긴 하네요. 싫은 거를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나와야 된다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그쵸. 항상 밀고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네.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소음에 대해서 뭐 이제 환경 소음 있잖아요. 생활 소음, 뭐 층간 소음이라던가 그쵸. 교통 소음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겠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도움을 받거나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야 될 텐데 지금은 좀 그쵸. 국한돼서 얘기해 볼게요. 개개인 간의 소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를 싫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소음을 싫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네. 소음에 대해서는 되게 네. 다양성을 되게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층간 소음이면 누가 싫어하고 피해를 받는 거니 그러고 없거니 네. 하는데 뭐 사각 깎는 소리를 싫어한다 네. 하면은 오히려 비웃겠죠. 비웃고 비웃고 그쵸. 괜히 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반응을 하겠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저도 그쵸. 전혀 몰랐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칠원님이 사과 갖고 있었어요. 사과 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죄송한데 사과 깎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러는데 딴 데가 깎아주시면 안 되겠냐. 아우, 어떨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해봤으면 네. 저는 괜히 시비 정말 거는 그쵸. 것처럼 느껴지지 그쵸, 않을까요? 이건 거의 시비죠, 시비. 네. 아니 그냥 왜 꼴 보기 저러지? 싫다 이걸 네. 돌려서 말하는 건가 싶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싫어할 수 있는. 좀 그냥 칠판을 누가 계속 끌고 다닌다 생각하면 네. 좀 당연히 배려를 해줄 수 네. 있고 그런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수자잖아요. 사과 깎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사과를 먹을 때마다 칠판 끄는 소리 계속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얘기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를 자기한테 돌려요. 내가 예민한 거겠지. 제가 이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호행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 하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돌려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내는 추임새를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원해서 네. 그냥 뭐 내는 건데 즐겁게. 그냥 즐겁게 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 기분 좋아. 이런 소리 내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죄송한데 그 호행 좀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게 너 나랑 싸울래? 라고 받아들일까 봐. 갑분싸죠, 갑분싸. 네.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다 보니까 저도 소가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걸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기분 상해하겠지? 그럼 이런 거를 말할 때도 되게 좀 좋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좋은 스킬 하나 알아낸 게 우리 술 마실 때 술을 거절할 때 그쵸.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어서 술 마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 어렵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도 하고. 네. 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일 수 있겠는데 뭐 마시면 몸에 안 좋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근데 이제 옛날만큼 술에 대해서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술 안 마신다고 하면은 너 뭐 네 몸만 몸이야? 뭐 남들 몸은 건강해서 마시나? 이런 식으로 뭐 분위기에 낄 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술 못 마신다고 훨씬 그쵸. 해서 그렇게 막 압박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너그러진. 네. 제 생각에 소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청각 과민증. 이거 맞아요? 청각 과민증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 소리에 예민하면 그 선택적 청각 과민증이라 하세요. 어떤 소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청각이 과민해졌다. 심장이 그쵸. 벌렁거리고 굉장히 아프고 그쵸. 그런 식으로 설명을 네, 하면 좀 뭐 찌발 깎는 것처럼 뭔가 좀 예시를 들어서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얘기해 주시면 네, 되게 좀 잘 이해를 그래도 조금은 그죠. 더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봐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는데 그쵸.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악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요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문화일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그쵸. 앞으로도 술처럼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소음도 이제 개개인마다 확실히 다르고 다르게 네, 느끼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존중과 이해를 네, 너그럽게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7호님 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층간소음 외에도 되게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소리가 음,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고 네, 이렇게 저희가 알지 못했던 싫어함을 좀 알게 됐던 것처럼 좀 싫어하는 거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정말 저희가 하는 것처럼 네,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좀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상호 네, 간에 좀 더 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네,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은 덜한 문제로 뭐 살인까지 가고 이러진 음,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얘기 들었네요. 잘한다면. 네. 저도, 판사님 네, 어떠셨나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저번에 오이 방송처럼 이런 것들도 싫어할 수 있겠다라는 이해심을 갖는 게 가장 큰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소음들도 싫어할 수 있겠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도 크고, 그렇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도움 됐던 게, 내가 문제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남들한테 음, 피해 끼치는 거를 좀 민감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걸 표출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싫어할 수도 있다. 제 스스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싫어할 수도 있다. 되게 좋네요. 네, 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네. 그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좀 네, 청취자분들도 네, 다양한 싫어함을 네, 이렇게 표출하시면서 네, 얘기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네, 절대 이상하고 네, 예민한 게 네,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크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일반화적인 그런 발언들이던가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싫어하고 있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분 그 대상들이랑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서로 표출해서. 네, 편하게 뭐 네, 얘기하시면 뭐 네, 강요로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네, 아니라 뭐 나는 네,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땡땡땡을 실하겠습니다. 김반장. 치료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